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K-팝의 100대 명곡을 꼽는다. 서울신문과 멜론이 기획한 K-팝 100대 명곡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에 거쳐 100위부터 순위가 공개됐는데요. 서울신문 유튜브와 멜론을 통해 순위에 오른 곡들에 대한 설명과 선정평도 보실 수 있습니다. K-팝 명곡 선정 과정은 어땠을까요? 납득하지 못하는 순위가 있으신가요? 오늘 음밥에서는 선정 과정에 참여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로제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이 K-팝 100대 명곡을 꼽는 서울신문과 멜론의 K-팝 100대 명곡 기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로제란 이름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네, 제 이름 다 아시죠? 네, 제가 어제 C님에게 이제 리스트를 공유를 드렸는데 이미 이 리스트 나오는 날부터 챙겨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엄청나게 이제 커뮤니티들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순위가 말이 되냐, 아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로는 뭐 멜론 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 순위는 왜 이 순위냐, 정말요?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고, 뭐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 거리를 두면서 그냥 사실만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 반응 같은 걸 사실 처음에는 확인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역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이 맞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말씀해드리고 좀 뭐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K-팝 명곡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위부터 20위, 21위부터 40위, 41위부터 60위, 61위부터 80위, 81위부터 100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2000년대, 90년대 이렇게 곡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특별 순위가 있는데요. 최다 랭크업 아티스트, 최다 랭크업 작곡가, 작사가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식을 보면은 선정 기준에 상징성, 흥행성, 작품성, 퍼포먼스 이렇게 4가지 요소를 고려했다고 나와 있고, 선정 과정은 5개월간 선정 기준에 따라 3차에 걸쳐서 선정됐다고 나와 있고요. 선정위원은 총 35인으로 음악평론가 20인, 음악방송 관계자 8인, 음악산업 관계자 7인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K-팝 100대 명곡 리스트가 나왔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리스트를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높은 순위만 뭐 짧게 얘기해볼까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아의 넘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1위는 보아의 넘버원, 그리고 2위는 엑소의 으르렁, 3위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4위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5위는 소녀시대의 G,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남주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선정 기준인데요. 이 사이트 자체에 선정 방식에 들어가면 기준이 나와 있긴 했지만 상징성, 흥행성, 작품성, 퍼포먼스 이 4가지 키워드만 가지고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사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35인의 음악 관계자분들이 한데 모여서 100곡을 꼽은 게 아니고요. 네네.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100곡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걸 네. 추려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상징성, 흥행성, 작품성,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성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노래든 모먼트를 만든 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의 뭔가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이 노래가 후대에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중치를 뒀고, 뭐 이런 노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는 뭐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싱글 차트 한국 가수 최초 1등이죠. 네네. 강남스타일, 뭐 그때 당시에 K-팝, 뭐 K-팝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노래가 그때까지 없었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흥행성은 뭐 대중적으로 히트한 노래,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히트곡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곡을 꼽는다면 어떤 노래를 꼽아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작품성이야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술적 독창성, 음악의 완성도, 그리고 퍼포먼스는 안무, 뮤직비디오, 공연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퍼포먼스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다기보다 이 세 가지에다가 좀 인상적으로 남은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들어간 노래가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의 라이언 뭐 이런 노래들도 있을 거고, 박지윤의 성인식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커버를 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뭐 가인의 피어나도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대단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저는 그렇게 선정을 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로제님이 생각하시는 K-팝의 기준이 궁금해졌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네 가지 기준이 혹시 다른 이제 선정위원들에게도 다 같이 공유가 된 부분인지, 그러니까 미리 뭐 서울신문이나 멜론 측에서 공유를 해준 부분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거는 K-팝이 어디까지인가?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K-팝의 바운더리를 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리스트업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기존 한국 대중음악 명곡이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명반이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뽑을 때는 최대한 어느 정도 기획사가 주도한 아티스트들, 뭐 그룹이 많았겠죠, 당연히. 아니면은 굉장히 좀 독창적으로 튀어나와서 현재 K-팝 산업, K-팝 씬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이 시장에 영향을 준 아티스트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선정을 해서 일단 바운더리를 잡았고,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 선정 기준이 다른 분들에게 공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네. 대한 유무인데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정위원회 한 명이고 아마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안 됐으면은 뭐 안 됐으면 이렇게 넣어놓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로즈님이 뽑기 전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세요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네네. 그냥 제가 엑셀 시트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점으로 제가 알아서 점수도 주고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알아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냥 궁금한 걸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이 선정 방식의 흥행성이 아무래도 있는데 사실 흥행의 메카라고 하면 노래방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래방 순위에 이제 자주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네. 다비치나 노을 같은 분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이 왜 차트에 없냐라는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하고 네. 되게 발라드 장르의 음악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기획사가 주도해서 만든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위주로 약간 네네. K-팝 리스트를 꼽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댄스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잘 살펴보시면 발라드 노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G.O.D의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또 찾아보면 태양의 눈, 코, 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발라드 장르를 홀드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약간 이 아티스트가 K-팝의 바운더리에 우리가 정한 어떤 리스트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유무가 갈렸던 것 같아요. 뭐 다비치도 사실 넓게 보면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룹이고 뭐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K-팝 경계 짓는 건 굉장히 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가요와는 조금 다른 약간 K-팝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 기획위원분들의 좀 생각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장르를 생각을 해보자면 트로트 그렇죠. 관련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뭐 한터 차트나 이런 차트들을 살펴보면 임영웅 씨가 그래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아이들의 라이언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엠넷 기반의 퀸덤으로 흥행이 된 노래는 들어가 있는데 뭔가 미스터 트롯이나 아니면 무한도전 가요제? 같은 TV 프로그램으로 인한 노래들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뭐 아마 그런 노래들은 가요를 뽑았을 때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명곡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또 있어 보이는 기획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흥행성 측면에서는 그런 노래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전체 리스트를 보면은 아마 그런 방송 노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케이팝 명곡이고 처음 하는 기획이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좀 기틀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이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또 히트한 음악 그쵸. 오디션이죠, 물론. 그런데 이게 케이팝의 특수한 영향으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사가 주도해서 내놓은 그룹 아니면 아티스트 위주의 노래들이 많이 들어갔고, 아니면은 굉장히 좀 특수한 몇몇 경우들은 이제 케이팝 역사를 논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제님도 어쨌든 이 1위부터 100위까지의 순위를 다 선정이 되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 순위나 아니면 발표된 방식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아쉬운 부분. 뭐 우선 저는 선정위원분들이 전 사전에 이 100위부터 1위까지 리스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서울신문 유튜브에 나가서 네. 이 1위부터 100위까지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네. 뭐 또 이렇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이 리스트를 다 공유를 받았고 이 곡들에 대해서 짧게 선정평도 간단하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보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점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회비를 유지해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점은 좀 아쉽기도 했고요. 뭐 이 리스트가 나온 거는 제 개인의 리스트와는 조금 거리가 당연히 있죠. 제가 그쵸. 생각하는 방향이랑은 또 다른 식으로 나온 게 당연하고, 왜냐면 사람이 많은데 제 리스트로 나왔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100위의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아쉽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제가 참여한 기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아쉽죠. 근데 아쉬운 것보다 처음 하는 기획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리스트를 보고 어떤 기획이 더 나올까,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저는 생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 반응들이나 저도 리스트를 보면서 약간 아까 뭔가 기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만든 노래를 케이팝으로 뭐 좁게 정의해보자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소속사 가수들에게 뭔가 순위가 집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고, 저도 보면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아티스트나 뭐 어떤 소속사에 편중돼서 만든 리스트는 될 수가 없는 게 네. 선정위원이 많잖아요. 네네. 이 분들의 취향을 다 종합을 해서, 그리고 이게 일렬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선정 과정에서 수치화해서 내놓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보고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소속사에 경도된 리스트네, 얘네들 여기 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든 결산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그쵸.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고민하는 게 또 있겠죠. 전 두 번째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선정위원 입장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딱 봤을 때는 에이 뭐야 얘네 무슨 빠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 네. 있는데, 뭐 저는 좀 확실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 리스트를 뽑았을 때는 그래서 네. 저는 아티스트 쿼터랑 그 소속사 쿼터가 있었어요. 제 개인 리스트에. 네네. 그래서 보면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저 자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함수를 넣었고요. 그래서 너무 적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특정 아티스트의 곡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것도 빼고. 100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다양한 곡을 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씨님이 이 리스트를 보고 느낀 생각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노래는 이 순위에 있는 거 인정. 하지만 이 노래는 절대 인정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정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솔직히 100곡 다 좋은 노래 맞고 성직성 있는 것도 맞고 흥행한 노래도 맞는데 꼭 순위를 정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차트가 올드한 느낌이 올드하다.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라리 선정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글로벌 팬덤에게도 인정받은 뭐 K-pop 100대 명곡 요렇게 정했거나 아니면 뭐 20대 심사위원들이 정한 요렇게 더 작게 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선정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뭐 선정위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명곡 100보다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들어보면 좋을, 순든명? 뭐 같은 죽기 전에 느낌? 들어야 할 100곡 이렇게 무게감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들어볼 K-pop, 기억해야 할 K-pop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붙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근데 또 명곡이라는 이런 리스트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최근에는 이런 게 좀 대세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해외 웹진들이나 주요 잡지들에서도 뭐 위대한 500개 뭐 이런 거 하면은 예전에는 그거를 보고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리스트를 뽑으면은 니들이 뭔데 왜 이렇게 뽑았냐라는 반응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음악 감상의 그런 패턴이 바뀐 거죠. 팬덤, 취향, 내 취향대로 듣는 거고, 그리고 내 취향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이거는 명곡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되면은 너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리고 K-팝은 팬덤 위주의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 픽도 있지만 팬덤 픽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고려하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전 그냥 선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순위 마음에 들었던 순위? 없다. 없다. 진짜? 진짜 없어요. 근데 왜냐면 네. 제 생각에는 넘버원도 너무 좋은 노래고 제가 즐겨 들었던 노래지만 예. 넘버원과 강남스타일과 다이너마이트를 셋을 비교해 뒀을 때 뭐가 제일 흥행했느냐는 솔직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 있어서 흥행성 면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그쵸. 왜냐면 뭐 넘버원이 나왔을 때는 사실 뭐 빌보드에 오르고 미국 투어를 가고 이게 약간 상상도 못할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넘버원이 더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강남스타일이 나왔을 때는 우리 무슨 빌보드야 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다이너마이트는 이게 1위를 해? 빌보드 1위를 해? 그렇죠.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산업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더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를 쉽사리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를 매기는 게 조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위부터 20위까지는 상당히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상징성 있는 노래들로 들어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씨님은 말씀하시기를 흥행성에 네. 가중치를 두신 거고, 네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트, 상징성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리스트 항상 짤 때 제가 연말 결산도 예전에 웹진에서 일할 때 한 8년 정도 했지만 네네. 항상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이 곡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리스트 보고 완성도나 이런 거로 뽑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2020년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 라는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트도 필요하죠. 전 그런 리스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가장 간판으로 밀고 나가야 될 리스트라면 적어도 순위에 봤을 때 이 노래는 딱 봤을 때 인정이지, 상징적으로 뭔가 빵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텔미를 예로 들어보자면 텔미가 지금 9등인데 네. 사실 텔미의 상징성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선정평에도 이렇게까지 대중가요가 된 K-팝 노래들을 정말 읊어보자, 손에 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도 측에서는 셜록 같은 노래가 높은 순위에 있는 이유가 완성도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다들 상징성이 있고 좋은 노래들인데 좋은 날 같은 노래도 지금 좋은 날이 15등에 있는데 네. 좋은 날의 임팩트 뭐 아이유는 언제나 좋은 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티스트잖아요. 지금이야 뭐 23 나오고 이제 러브 포엄 나오고 굉장히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만 그 스스로도 팔레트란 노래에서 좋은 날 부를 때 참 좋았더라 이렇게 노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빅뱅도 지금 19위에 있는데 최근에야 말 많죠. 사실 그쵸.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동방신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때 당시의 K-팝 산업에서 빅뱅의 거짓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순위를 매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리스트는 보셨을 때 약간 좀 올드하게 느끼는 네.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뭐 69위에 오른 이달의 소녀 버터플라이나 아니면은 뭐 달라달라 있지 이런 노래들은 또 새롭게 들어간 노래들이니까 또 어느 정도는 세대 교체 시간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곡이나 아니면 아티스트가 있으면 한 팀씩 막 말해볼까요? 저는 코요테, G.O.D도 있고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는데 왜 코요테는 없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코요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항상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유의 러브포엄이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아이유에게 굉장히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23도 중요하지만 러브포엄도 중요하다. 음. 왜냐면 이것도 상징성 때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돌 가수들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쵸. 그 노래가 가져다준 울림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K-팝 산업이 이 아이유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돌로 출발해서 아티스트로 거듭난 아티스트인데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인식 전환을 만든 게 단초가 23이라면 완성은 러브포엠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뭐 데이식스가 들어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전 데이식스 음악이 이제 밴드 아이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하지만 밴드 아이돌 포맷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드라마 OST들도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징성 있는 노래라면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차트를 2020년 기준으로 한 번 더 뽑아보자면 예. 스테이시의 에이셉과 에이셉 그렇죠. 스카이캐슬 OST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에이셉 같은 노래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쵸?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제 개인적인 바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네. EXID의 위아래나 지코의 안무 노래가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EXID의 위아래는 어쨌든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산업이 그쵸. 요동쳤기 때문에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죠. 그리고 직캠 찍기 시작한 맞아요. 것도 사실 이 노래가 없었으면 없었을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노래는 그래서 전 강남스타일만큼 좀 뭔가 물론 이 정도로 높은 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비슷한 궤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연도별 순위별도 있지만 뭐 뉴미디어 산업에서의 기억할 만한 K-팝 노래들 아니면은 아이돌 그룹이었다가 솔로 데뷔한 아티스트들 노래들이 많잖아요. 여기 그쵸. 보면은 가인도 있고 네. 뭐 태민도 있고 이런 아티스트들 묶어서 제시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고 독특한 퍼포먼스 예를 들면 라이언 아이즈원 피에스타 뭐 이런 노래들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한없이 아쉬운 게 이런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네. 얘기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신문과 멜론이 공동 기획한 K-팝 명곡 10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또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음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스님도 이 리스트를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 맞습니다. 스님의 오늘 피드백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다음부터는 넣어라 알겠냐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스님이 뭐 방송이라서 말을 안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도 더 많으실 그쵸?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서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저는 항상 열려 있고 스님도 열려 있으시죠? 그럼요. 그렇죠. 뭐 저희 음밥
개인적으로 뭐 SNS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이제 저도 SNS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저도 최근에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후기를 좀 써보고 있어요. 뭐 그런 거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맞아요. 어떤 기획을 우리는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 기획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욕을 덜 먹는다기보다는 뭔가 나중에 가치 있는 아티스트. 욕은 무슨 기획을 해도 먹어요. 맞는 말. 어떤 노래가 1등이라도 욕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 안 먹는 리스트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없죠. 이상한 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스님 같이 많은 팬분들이 보셨을 때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획이어야겠죠. 오늘 음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프리스타일로 진행을 예. 하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프리스타일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